우리 흑수저들은 힘이 뭐가 있어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한테 힘은 통장의 잔고예요. 그거부터가 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2억 모은 비법을 4가지로 함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따라 해도 여러분들도 2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1000명 정도의 직원들을 만났는데 1000명 중에 한 99%는 돈 모으는 방법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특히나 영업직인 우리는 나가는 돈도 많고 들어오는 돈도 많아요. 2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500만 원 벌면 500만 원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영업직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400, 500을 벌 수가 없어요. 벌 때도 있지만 못 벌 때도 있습니다. 근데 400만 원을 벌면 본인들이 쭉 400만 원을 벌 줄 알고 400만 원을 써요. 그러면 다음 달이 돼서 200만 원을 벌면 바로 빚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 경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경제, 돈, 자산 아예 1도 몰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제가 4가지를 함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금수저이신 분들은 시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 자극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0으로 시작해서 흑수저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봐주세요. 첫 번째,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받는 급여가 얼마예요? 한 200만원? 아무리 많이 써도 그 200만원의 절반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신발 60만원짜리, 티 30만원짜리, 가방 100만원짜리 이런 거 하고 다니는데 부자들이 보면 그냥 귀여워요. 그런 거 하고 다닌다고 해서 아, 저 사람 돈이 많구나, 부자구나 이렇게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0에서 시작했고 흑수저니까 인정해야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더 벌 생각, 더 모을 생각, 부자가 될 생각으로 노력을 해야죠. 그런 겉모습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내가 부자인 척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갖고 와야 됩니다. 내면부터 부자가 돼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겉치장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겉치장은 있는 척을 하는 거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은 있는 척은 안 해요. 실제로 있는 거지. 심지어 그렇게 사는 친구들 보면 신용카드로 6개월, 12개월 할부로 하고 그걸 갚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신용도 관리하셔야 돼요. 쌓는 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제가 6등급으로 시작해서 7년 돼서 지금 거의 1등급인데 쌓는 건 정말 오래 걸려요. 근데 빚지고 무너지는 건 한 방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용카드로 할부하고 빚지는 인생 살다 보면 바로 무너져요.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쓰는 게 문제고, 이게 왜 문제인지 내가 뒤에 가서 설명해 줄게요. 자, 두 번째, 돈 모으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얘기 들으니까 그래, 이런 얘기는 나도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싶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 100만 원을 모읍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 100만 원을 쓰고 200만 원을 모읍니다. 1년이면 2400만 원. 자, 5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하면 100만 원을 쓰고 400만 원을 모으면 1년이면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부의 방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돈은 정해놔야 되는 거고, 급여는 더 올려서 급여가 더 올라가는 만큼 돈을 더 모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영업직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급여를 400까지 올렸어. 다음 달도 400을 벌 줄 알고 400만 원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영업이 잘 안 돼서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빚이 바로 마이너스 200만 원입니다. 그게 6개월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빚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영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유도 잘 모르겠고 나는 한다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났더니 빚이 1000만 원이에요. 저와 함께 했던 직원 중에 1년을 근무를 했는데 빚이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받은 급여 명세표를 갖고 와라 해서 가지고 와서 다 더해봤더니 1년 동안 실수령으로 통장에 찍힌 금액이 3,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빚이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한 결과가 마이너스 8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1년 동안 4,600만 원을 쓴 겁니다. 그렇다고 외제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50만 원짜리 청바지와 60만 원짜리 신발, 그리고 100만 원짜리 가방은 들고 있었습니다. 영업직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빚지고 구매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를 하거나 없는 돈을 빌려서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 사고 싶으면, 정말 사고 싶은 명품이 있으면 사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120만원짜리 명품을 12개월 할부로 매월 10만원씩 내는 게 아니라 10만원씩 1년 동안 적금을 넣어서 120만원이 만기가 되면 그 돈으로, 그 현금으로 명품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흑수저들은 힘이 뭐가 있어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한테 힘은 통장에 잔고예요. 그거부터가 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500만원을 벌어서 400만원씩 1년을 모으면 5천만원, 5천만원이 내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이때부터 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최대한 빨리 월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살고 계시는 원룸의 보증금하고 월세가 얼마죠? 대전 기준으로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0만원 정도. 이거를 전세로 바꾼다고 하면 전세는 5천만원 정도가 돼요. 다들 그래요. 우리 흑수저의 사회 초년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5천만원이 어디 있어, 지금 월세 40만원 낼 돈도 없는데.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5천만원 현금으로 바로 없어요. 5천만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혹시 전세자금 대출은 들어보셨나요? 이게 누굴 위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이자는 몇 프로일까요? 아시나요? 전세 5천만원짜리는 보통 80% 정도의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5천만원에 80%면 4천만원이에요. 이자가 몇 프로냐? 보통 3%입니다. 원금하고 같이 갚는 게 아니라 이자만 내는 거예요. 1년에 120만원이고 월에 10만원입니다. 내 돈 1000만원 넣으면 월 이자가 10만원인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 300에 40만원이 아니라 1000에 10만원으로 똑같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30만원씩을 모을 수가 있는 건데요. 1년이면 360만원. 이 돈부터 모아야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지금 보증금 갖고 있는 300만원을 보증금 1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700만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아서 전세로 바꿔야 됩니다. 전세로 바꿔서 이 월세에서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네 번째, 쪼개고 적고 보고 세워야 합니다. 뭘 쪼개냐? 통장을 쪼개야 됩니다. 몇 개로? 3개에서 4개로. 월급 통장, 용돈 통장, 목돈 마련 통장, 예비자금 통장으로 나눠야 됩니다. 제가 1000명 만났다고 했잖아요. 우리 1000명의 친구들 중에 990명은 제가 딱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막 일 시작한 친구들은 그냥 월급을 체크카드 통장으로 받아요. 그럼 그 받은 월급을 어떻게 쓰냐? 편의점에서 출금하고 은행 가서 출금하고 현금으로 사용을 하다가 체크카드가 있으니까 또 체크카드를 써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월급날이 다가오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월급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써요. 자, 두 번째, 이제 일 좀 했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 일 좀 오래 했고 사대보험도 있고 신용도 괜찮고, 이 친구들 뭐 하냐? 100% 신용카드 만듭니다. 신용카드 어떻게 쓰냐? 그냥 쭉쭉 써요. 할부도 하고. 그럼 어떻게 돼? 월급날에 월급이 바로 없어지잖아요. 띵! 월급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띵! 보험료가 나갔습니다. 띵! 카드값이 나갔습니다. 띵! 자동차 할부금이 나갔습니다. 월급이 로그아웃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로그아웃 하자마자 또 신용카드를 써요. 쭉쭉. 그리고 그냥 월급날만 또 기다려. 내 통장이 뭔지, 어디 있는지, 어떤 용도인지 전혀 몰라요.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이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건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 영업직들은 돈을 더 못 벌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나중돼서 나이 먹고 하면 뭐가 돼 있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너무 대책 없이 바라보는 거 아닌가요? 뭐가 돼 있으려면 자산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어야 합니다. 돈은 명확한 거예요. 돈에 관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고 매일 쳐다봐야 됩니다. 적은 목표를 매일매일 쳐다보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까지도 매일매일 봐야 해요. 내 집 마련,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아파트를 쳐다봐야죠.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가봐야 됩니다. 몇 평인지, 평당 얼마인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 아파트가 정말 갖고 싶다면 내가 몇 년 안에 저 돈을 모아서 어떻게 구매를 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억이면 현금을 얼마를 넣고
대출을 얼마를 끼고 대출 이자는 몇 프로고 몇 년 상환을 해서 갚을 건지 계획을 세우고 그걸 매일매일 쳐다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파트는 본인께 돼 있을 거예요. 목표를 적고 계획을 세우고 눈으로 매일매일 보면서 진척도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어떻게 모을 건지 쪼개야 돼요. 월 단위까지 쪼개서 내가 월에 얼마를 모을 건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금액을 실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쪼갠 것들을 토대로 보면서 이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돈하고 빚에 허덕이면 기회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온다 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배웠으면 지금 바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남 얘기로 듣지 말고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1탄을 촬영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야 다음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